한번 보시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예, 이 방송 오늘 방송하기 시작하면서 올려드렸던 전체 분량도 있고요. 그 중요한 분량 요거도 한번 보시고 다시 늘상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한 번 더 보시라고 올려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1월 22일 이후로 해서 10일간, 여기 10일간, 그 다음 여기 일주일간, 7일간, 그래서 17일간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큰 하락이 당장은 있을 수가 없다. 어렵다 이 얘기죠. 세상에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요 사항을 들여다봤을 때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떨어질 확률은 없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죠. 조정은 떨어질 수 있죠. 여기까지도. 그래서 한번 봐라.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오후 7부 능선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올라갈 힘이 좋다면 8부 능선까지도 떨어져서 올릴 거고요. 힘이 조금 약하다면 7부 능선까지는 떨어져서 올릴 수도 있겠죠. 그거까지는 생각을 해라 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가늠을 좀 하는 게 현재 여기에 지금 17일간 상승을 준 이유로 했어요. 플러스 조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조정을 어떻게 주느냐가 앞으로 상승력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상 영향권을 벗어난 지가 지금 며칠 안 됩니다. 이 이후로 해서 뚫어주기에 정신이 없어 올라왔다 하면 이제는 한번 숨을 고르고 올릴 건데 어떤 자세로 해서 올릴 거냐가 중요하다. 그 사항이 중요하다. 자, 잘 보셨습니까? 자, 이제 비트코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월 3일 이후로 해서 이제 상승을 줬죠. 그 이전에는 1월 22일 이후로 해서 열흘간 상승을 줬고 바로 조정을 주고 다시 일주일 7일간 상승을 줬죠. 주고 이후에 어제 하루 하락을 주고 오늘 이제 이틀째 하락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을 제가 이제 어저께 얘기를 드렸던 사항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린 거죠. 이제 어제 사항을 이제 얘기를 드렸고 그 이전에도 최근에 상승 이후에 조정은 있을 거란 얘기를 드렸죠.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조정은 반드시 조정은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렸고 올리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내려와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영상 말씀처럼 여기서 내릴지는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어디까지 주고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 상승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요 사항을 잘 지켜보자. 요 말씀을 이제 어저께 드렸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상기시킬 겸해서 한번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야, 저도 그렇지만 이제 매일매일 끊임없이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 아마 아무도 사지도 않을 거고 아무도 팔지도 않겠죠. 계속 올라가는데 누가 팔 수가 없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썸 가덕님 반갑습니다. 하러코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시가로 5,365만 9천 원에 시작을 해서 장중에 저가로 5,260만 4천 원, 고가로 5,538만 원까지 갔다가요. 이제 종가로, 그러니까 오늘 아침 9시죠. 종가로 5,312만 3천 원에 마감을 하고, 금일은 시가로 5,304만 원, 장중에 고가로 5,336만 4천 원, 저가로 5,215만 3천 원까지 갔다가 현재 5,248만 2천 원에 이제 거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종가 마감 기준으로 마이너스 1%, 그리고 금일은 1.2% 정도, 24% 정도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그러니까 2월 10일 23시 저녁 11시죠. 11시 이후에서 5,260만 원에서 5,300, 약 5,400이죠. 그러니까 1,140만 원 정도 올려줬다가 떨어진 상황. 이후에서 떨어진 거죠. 오늘 새벽 2시 이후에서 이제 떨어져 내려온 거다. 현재까지 보면은 6,540만 원에서, 그러니까 약 300만 원이죠. 300만 원,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약 300만 원 정도 하락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 추세선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세선이 이제 이 추세선이죠. 요 놈요. 요 추세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요 세 놈 다, 하나, 둘, 세 놈 다가 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뿌리가 있는根본, 족보가 있는 있는 놈입니다. 이게 이 선이요. 그냥 아무데나 이제 무대기 이렇게 튀어 올라온 놈이 아닙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제 족보가 있는 이 뿌리선입니다. 우상향 추세선이죠. 요 추세선을 잘도요, 그죠? 올리고, 부딪히고,
저항받고 떨어지고 있죠. 그죠? 잘도 가는데, 잘도. 그래서 우리가 요 사항을 우리가 잘 캐치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가 잘 캐치하고 있다. 요 위에도 있고, 요 선도 여기 있죠.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요 라인이 쭉 꺼 보면요, 여러분. 요 라인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렇죠. 요 주요 구간들이 이렇게 다 얽혀 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지는 않는다. 요 구간에서 이제 나갈 사람 나가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그러는 과정이죠. 근데 보시면 희한하게 걸립니다. 딱 보면 이제 종가 마감을 여기서 걸리고 여기서 걸리고 여기서 걸렸죠. 그죠? 이게 억지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희한하게 요 종가 마감 요 하고 여기서 하고요. 얹혀서 하죠. 그죠? 그래 하더라. 우리가 주요하게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한 번 걸리면 두 번, 세 번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한 번 걸리면 두 번, 세 번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떨어지고 하면은 요 라인에서 올려주지 못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힘이 있으면 뚫어주고 돌파하면 어디까지 간다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요 구간 그러니까 요놈 구간이죠. 요 구간 그래서 요 구간에서 요 구간 위로 올리지 못하고 현재는 올려서 떨어지고 지금 이제 조정을 주는 거죠. 현재는 그런 상황 같다. 이렇게 드리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승 이후에 조정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현재 여기 중요한 구간, 요 구간에서 올려줄 것인지 한 번 더 아니면 떨어져서 무시하고 떨어져서 올려줄 것인지를 좀 지켜보자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락을 한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떨어진다는 생각은 아직은 하지 마라. 그럴 이유가 없다. 지금 일봉상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요. 3일 지나고 이틀째 하루 하락을 하고 이틀째인데 많이 주지는 않았다. 그는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올라갔다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걸로서 떼올라 하는 것 같다. 땜빵 그걸로 땜빵 할 것 같다. 땜빵. 네. 자고 일어나니까 올라갔다 지금 내려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진 걸로 퉁 칠지 더 떨어져서 여기서 칠지 올릴지 지켜봅시다. 그런 상황 같다. 그래서 17일을 양봉으로 올리고요. 요 날 빼고요. 이틀을 음봉으로 했는데 음봉으로 잘 지금 올려주고 잘 버티고 있죠. 잘 버티고 있는 상황 같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락을 생각을 하면 특정 구간은 내려와야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사항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착을 어디서 할 건지, 안착을 어디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안착이 아니죠. 지지받고 어디서 올릴 것인지를 판단을 지켜보고요. 그래서, 어디서 상승을 해서 다시 어디까지 올라가서, 어, 본격적으로 랠리를 갈 건지를 한번 지켜보자. 요거거든요. 반등을 해서 여기서 상승 준 이후에 조정 주고 어떻게 올려서 어디에서 지지받고 갈 건지를 봐야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2월 11일인데 11일이고요. 요 날이 지금 이제 3월 1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약 2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일 남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전 지구적으로 팬데믹을 엔데믹으로 이제 선언을 하려고 많이들 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영국,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뭐 프랑스 이미 얘네들은 지난주부터 뭐 선언 비슷하게 했죠. 총리가 나와서 그죠? 나와서 얘기도 다 하고요. 영국, 핀란드, 스웨덴 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WHO에서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 뭐 이런 얘기는 한기 벌써 열흘이 넘었죠. 10일이 넘었고요. 열흘이 뭐 한 2주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제는 유럽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지금 늦죠. 오미크론이 이제 늦게 지금 확산이 시작을 해서 지금 뭐 이제 몇만 명이 이제 뭐 수준을 좀 오고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추세 전환을 하기 시작한 거죠. 추세 전환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통제의 범위에 있다가 우리나라 이제 국가의 방역 당국의 통제 범위에 있다가 조금 전에 봤던 유럽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니 이게 그냥 그 나라에서 먼 나라 얘기면 괜찮은데 요즘은 전부 다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뭐 소식이 전달되잖아요. 인터넷이든 뉴스든 전달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소용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이탈할 사람 이탈하고 뭐 안 지킬 사람 안 지키는데 이제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통제가 쉽지가 않죠. 이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몇천 명이 몇만 명 되고 몇만 명이 뭐 이제 몇십만 명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얘기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확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죠? 확산도 굉장히 빠르고 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도 이미 이제 범위에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이런 형태로 갔다가는 불필요한 지금 일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유럽처럼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더라도 중증 환자나 이런 사람들 이제 기존대로 갔다가는 이렇게 확산되면 이제 확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되잖아요. 통제가 되잖아요. 통제가. 근데 이거를 통제를 기존대로 했다가는 병상 시설이나 이런 게 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런 것 때문이라도 이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유로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전환의 요 시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3월 이후에는 이제 선언을 한다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가 많죠. 이게 이제 1월 달부터 이 얘기가 있었죠. 영국 같은 경우는 선빵 날려서 이미 이 얘기를 했고요. 1월 달에 그랬죠. 1월 달에. 유럽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많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줄어들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이제 시장을 이제 꽉 닫아놨던 게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풀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경제를 조여가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요 시기가 지금 이제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시기가, 양적 완화가 이제 종식이 되는 거죠. 끝나는 시점이 여기가요. 여기가 양적 완화가 끝나는 시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양적 긴축이 되는 시절이죠. 여기가요. 요래 되죠. 이제 필연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고요. 양적 완화가 된다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것 같은 말. 그 다음에 이제 양적 긴축이 되죠. 금리가 인상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양적 긴축을 한다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이 모든 이런 양적 완화를 일으켰던 이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 풍토병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3월달인데, 지금까지는 보면은요, 오미크론 이후에 추가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리 크다는 얘기가 불안한 요소가 얘기가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죠. 이런 걸 더 탄력을 받아서 아마 빠르게 아마 이렇게 국가에서도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겠죠. 이제 엔데믹으로요. 요게 이제 지금 2월 중순, 한 2월 한 20일 이후, 15월 이후에 아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요래 되면은 상당히 이제 시장 경제에 이제 효과가 이제 괜찮겠죠. 훈풍이 불겠죠. 훈풍이 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양적 긴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든간 이 모든 사단을 일으켰던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가게 되면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딱 하나 좋은 게 요거고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은 이미 전문가들이 말할 때 변수가 아니라 쌍수를 하니 그런갑다 하는데, 이게 시장 반영이 이미 여기에서 다 됐다. 이미 시장 반영에 다 됐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올릴 걸 이렇게 떨어뜨렸다. 이 금리 이런 부분들을 시장 반영을 다 시켰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소비자 지수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개선이 됐다고 하니 이런 문제 또 플러스 효과가 있을 거고요. 어제도 봤지만 뉴스가 그래도 그나마 나쁜 소식보다는 괜찮은 소식들이 제법 있더라. 이런 것도 봐서 또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 했던 게 뭐냐면, 요 과정이요. 조정이, 예,
요 조정이요. 뚝 떨어져도, 예를 들어서 뚝 떨어져도, 요 구간이든 요 구간이 떨어져도, 어, 뭐 크게 문제 없이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시장성이 급변하면 조정 중에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죠. 아, 걱정 마라.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요즘은 시장 상황이 워낙 지금 급변하고 있고, 3월 전까지가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미 얘네들이 예측한 대로 그리고 유럽도 그거를 믿고 개방을 하고 있는데 경제를 살리려고 지금 막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엔데믹으로 가려고 전환도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조정도 적정히 주고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트 대만 같은 경우는 전에도 늘 얘기 드렸지만 이런 사항을 반영을 해서 이미 반영이 됐다니까 제가 어떻게 할 말은 없는데 이런 예측을 하면은 빠르게 세력들이 여기까지 내려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의 시장 상황이나 지금의 시장 상황이 뭐 틀렸어. 그런지 아니 이미 여기에서 반영을 다 시켜버려서 이제 올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여기 바닥에서 내려오지는 않고 더 내려오지 않고 여기 지금 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양적 긴축에 대한 반영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러면 양적 긴축은 언제 올 줄은 모르나 적어도 팬데믹에 대해서 엔데믹을 가는 요 상황하고요. 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완화를 했지만 너무나 동폭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양적 긴축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게. 전체 경기를 시장에 돈을 걷어들인다는 얘기니까 쉽지가 않죠. 금리 인상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요거를 제껴 놓으면요. 단기적으로는 훈풍이 분다. 훈풍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또 다르게 올릴 때 이제 단기 상승은 되는데 이 상승을 해서 뭐 시장이 더 좋아서 확 올라가면 좋은데요. 그래서 양적 긴축이 생각 외로 시장상이 좋아져서 잘 버텨줘서 준다 하면 또 더 좋은 신호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단기 상승이 장기 하락의 세기를 찍어 눌러서 올리면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걸림돌이 있다 얘기죠. 장기적으로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올리는 거는 3월 전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올리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시장 반영된 게 아마 그런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드렸던 게 건 20일 가까이죠. 17일이니까 17일간 상승 요게 거래량도 적지가 않습니다. 거래량도 평균 이 정도는 되니까 상당하다. 이 정도의 거래량이면 뒷백이 되죠. 뒷백이 올리는데 충분한 이제 에너지가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올렸으니까 조정은 적어도 요 구간에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떨어져도 요 선까지도 충분히 떨어져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본 말씀을 추가적으로 좀 더 드려봅니다. 근데 이게 하락을 하면 항상 이게 이제 여러분 이거 뭐야? 하락은 좋은 건 아니니까
항상 걱정이죠. 떨어지면 이거 또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항상 생각을 하죠. 사람의 인간의 심리는 항상 그렇죠. 이 올릴 때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올릴 때 있잖아요. 세력들이 이걸 올릴 때 있지 않습니까? 올릴 때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걸 올리잖아요. 그러면 올라간다. 그러면 출발할 때 남은 돈을 탈탈 털어가 올라가서 버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같이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가능하면 흔들어서 남의 돈 이리 떨어뜨려져야 좌 모아가지고 같이 올라가야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죠? 판돈이 요 판 위에 이 돈이 있는데 네 돈 내 돈 뭐 이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이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흔들어서 떨어뜨려 이게 어디 저기 땅속에서 올라와서 콸콸콸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딱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만한 돈을 요만큼의 돈을 딱 있는 거거든. 그죠? 요 안에 판 위에 여기 돈을 이렇게 있는 요 돈을 이제 서로 먹고 먹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죠. 주식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뭐 쉽게 얘기하면 도박이죠, 도박.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요 판 위에 이 돈을 가져가는 건데 흔들어야 이게 이게 하락을 좀 시켜줘야 이게 또 떨어지나 싶어서 예를 들어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세력들이 이런 거죠. 아 내가 진짜 어 뭐야 이게 뭐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3,500인데 여기까지 떨어뜨리는데 이 시장 상황이 도와주지 않는 거지. 올리려 그러면 특정 세력들은 이 뭐 어차피 이 돈을 먹으려면 남을 돈 흔들려면 여기까지 내려서 팔고 나는 사람이 많아야 여기서 벌려서 받아먹고 올라갈 건데 그러지 못한 상황 같으면 여기서도 충분히 흔들 수 있거든요. 이 조정이라는 게. 이때 대망이 뭐 짧게 조정 주라 해서 이 아들이 짧게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많이 흔들어야 털고 먹고 해야 이게 사람들이 겁을 먹고 털거든 빠져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받아먹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적당히 털어 먹어야 되는데 이 시장상에 안 주면 툭 내려오잖아요. 그 정도가 안 되게끔 해서 털어 먹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시장 상황이 잘못하면은 자기도 원하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내 같으면 그러면 더 받아먹겠네. 어쨌든 간에 적당히 흔들고 올라가지 않을까. 저 같으면 시장을 주도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면 저는 받아먹겠다마는 그런 그래 그건 꿈 같은 얘기겠죠.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추세를 돌파한 이후에는요, 혹여 추세 돌파 라인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요 라인이 요 라인 밑으로는 내려오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혹여 내려오더라도 내려오더라도가 아니네. 여기서 떨어지면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네, 그죠? 어제나 그저께나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까지는 아직은 생각을 하지 말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히트 사항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11월 9일 날 8,270만 원을 찍어준 이후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하락한 이후에 1월 24일 날 4,087만 1,000원을 찍어준 이후에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다. 상승을 하고요. 그 상승한 이후에 일봉상 하락 추세선이 여기죠. 진짜 여기 이제 일봉상 하락 추세선을 타고 내려온 거는 실제로 요 라인을 타고 내려왔고, 그러나 이제 실제 일봉상 하락 추세선 여기인데 빨간 라인 요건데 여기를 2월 5일이죠. 2월 5일 날 2월 5일 날 돌파를 해주고 하나 둘 3 4일째 올려줬고요. 이틀 하락했는데 이런 상황이다. 일봉상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 4일간 돌파하고 이틀 지금 조정을 주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조정을 많이 줘야 올라간다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내려서 어디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건지를 지켜보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음봉이 떨어지더라도 음봉을 그래 주고 다음날 빠르게 양봉을 올려주면 상당히 좋았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고요. 일단 요 이틀 이후에 조정 보고 상황을 지켜보자. 보여드립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상을 한번 더 볼게요. 비트코인 상을 한번 더 보고요. 자, 비트는 내일 특별한 뭐 그게 없으면 그렇게 급락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최근에 1년의 상황은 그리고 예전하고 틀려서 세력이 마음대로 장난칠 그런 시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1년의 상황을 갖다 잘못하면 여차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력도 또 작전을 잘 때요. 예전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약 17일간 올려준 이 사항이 굉장한 뒷백이다. 그리고 조정은 반드시 준다. 얘기 드렸죠. 그리고 언제 올릴 건지를, 어디서 올릴 건지를 우리가 반드시 올리면, 조정을 얼마만큼 주고, 어디서 올릴 건지, 어떻게 올릴 건지를 지켜보자. 지금은 그 생각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올라간다 하면, 추가 매수를 어디서 가져갈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가 매수를. 지금 바닥을 어디서 내려주면 저점으로 보고요. 추가 매수를 가져가고요. 한 번 더 확실해지면 매수 가져가서
우리가 금액을 다지는 거죠. 찍어 눌려서 다지는 겁니다. 요때 생각을 못했으면 요 당시에는 빠르게 좀 더 현명하게 생각을 하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졌으면 이제는 분할 매수를 가지고 가고요. 조정을 받고요. 확실하게 반등이 확실히 오면 확실하게 가지자. 가자 이 얘기입니다. 아, 약 1% 정도 하락인데, 뭐, 그렇게 너무, 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죠. 그래 하시고요. 음,